지금부터 투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영화 한 편 보러 가실게요. 친애하는 국민과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공간 진입했다고. 헌정사 첫 계엄령은 정부 수립 2달여 뒤인 1948년 10월 여수 순천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선포했습니다. 국군 제14연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무력 충돌을 막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이후 6.25 전쟁으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됐고 4.19 혁명 당시엔 계엄령이 학생 시위를 막는데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역대 최장기 계엄령은 5.16 군사정변 당시로 12일간의 비상계엄에 이어 558일 동안의 경비계엄이 뒤따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과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 항쟁에 대응하기 위한 계엄령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계엄령 선포는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12.6 직후로 1981년 1월까지 440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계엄군을 투입한 무력 진압으로 대응하면서 큰 공분을 샀습니다. 5월 17일 아침 비상계엄령의 전국 확대가 선포됐다. 선포 전에 국회 통보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계엄 확대는 국회를 봉쇄한 가운데 취해진 것이었다. 5.17 쿠데타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서울의 봄은 허무하게 막을 내린다. (6개월을) 조금 넘긴 서울의 봄. 그 끝은 처참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1979년 12월 12일 군사 쿠데타 이후에 벌써 45년이 지난 현실인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때 계엄군이 국회로 강제로 진입하는 사건이 있었었죠. 모두 기억하시나요? 네. 이 일은 실은 우리가 왜 5.18을 기억해야 하고 그 정신을 우리는 계승해야 되는가를 말해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전해주실 그 80년 5월 18일 그리고 해남에서 21일, 23일간 그 현장에서 민주항쟁을 직접 참여하셨고 경험하셨던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회장님은 지금 현재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해남 지회장으로 계십니다. 김병일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난 것이 정말 반갑고 저도 여기 해남중학교 27회 졸업생입니다. 제가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7일 저녁 12시 그러니까 12시를 기해서 전두환 군부 세력이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자 광주와 전남 전국에서 민중들이 오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일어선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군부국가 반란 세력들은 공수부대와 헬기 탱크 등을 동원하고 국가폭력으로 광주와 전남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민중들을 살해, 고문, 구차하고 무차별 도륙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여성의 앞가슴을 공격하고 성추행, 성폭력까지 하였으며 초등중 학생들에게도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5.18 유공자로서 어찌 오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세력은 국가를 찬탈하고 국가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기관을 공격하고 국민들의 민주적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5.18은 북의 사주를 받은 반국가 폭력 세력으로 낙인 찍었고 일부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은 그에 동조하였습니다. 10년이 넘도록 5.18 관련자들은 좌경, 반국가 세력으로 취급을 하며 추적, 감시, 강제 징병, 회유 등으로 민주주의 씨앗을 말살하고 지우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5.18 동지들은 전국의 민주 세력과 연대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5.18 진상과 그 내막을 알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도 5.18 항쟁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의 12.3 개헌과 내란으로 인해 5.18 민주항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이고 민주적인 삶의 지표이고 민주주의 원초적 에너지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18 민중항쟁은 정권을 찬탈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신군부 세력에 맞서 민중들이 자발적 그리고 무력으로 저항한 민주화 운동입니다. 무력 항쟁이었지만 평화적 타협은 물론 끝까지 질서와 화해 정신을 발휘하였습니다. 해남에서의 5.18 민중항쟁은 80년 당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의 역사를 말합니다. 80년 5월 21일 아침 광주에서 내려온 시위대가 해남으로 들어오면서 시위가 확산됐으며 현재 국민광장 자리에서 대규모 성토대회가 열렸고 시가 행진을 펼쳤습니다. 또 해남 국교의 신도와 여성들은 시위대에 먹을 것을 제공하였으며 대흥사 인근 여관 등에서는 저녁에 숙박 장소로 방을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시위를 막은 경찰관의 모습은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22일에는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로 광주 시민이 많은 숫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위대가 무장을 결정하고 경찰서와 파출소 등지에서 다량의 무기를 탈취했습니다. 해남에 주둔해 있었던 해남 군부대 병력과 수차례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위대의 무장에 일반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시위대가 자발적으로 무기를 회수하게 되었고 그 무기를 회수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 해남 중학교 교정입니다. 그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은 동그란 탑 하나 있죠.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게 5.18 표지석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에서 학교에가 표지석 있는 학교는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해남 중학교는 자랑할 수가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5.18 민중항 때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당사자입니다. 제 위로 6살 많은 친형과 함께 80년 5.18 현장에 뛰어든 우리 형제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년 당시 제 나이 2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3개월 됐습니다. 저는 친형과 공수부대 만행으로 광주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해남에서도 계엄군과 싸우자며 시작된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해남군 수협에 다녔던 저는 당시 당직 근무 중인데 시위대 차량이 가두방송을 하자 사무실에서 뛰쳐나와
그들과 시위대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형제는 시위대와 함께 완도 등으로 가 광주 상황을 알랐고 대행사에서 시위대들과 함께 숙식을 하기도 했으며 백야리에 있는 군부대와 시위대가 대치 상황을 벌이고 무장 헬기가 시위대 위에 출동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역사적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시위 참여 후 80년 6월 5일 해남에서 시위대 근거령이 내려졌고 저희 형제는 6월 5일 당일날 경찰관에 붙잡혀 해남경찰서와 광주 상무대 영창에 있었습니다. 이 아픈 상처는 유치상에서 풀려난 뒤에도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에 해직을 당한 상태에서 더 이상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을 새로 얻으려 해도 포고령 위반이라는 전과 기록 때문에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고 수십 가지의 장사를 하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형은 당시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아빠한테 아빠 빨갱이가 뭐야? 아빠가 왜 빨갱이야?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형제들은 1997년 5월 국가기념일이 제정된 이후 5.18 유공자 애우법에 제정되며 제자리를 되찾게 됐고 저는 지금 5.18 동지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해남에서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형제는 오늘도 아픈 기억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저희 형제는 해남에서도 향토 사단에 의해 무차별 발포와 조준 사격으로 해남에서 7명 이상이 숨졌는데도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해남에서 2명이 사망한 것으로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야리 군부대 암매장지에 대한 발굴 조사가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밝혀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타이 밑에서 또 소리 지르면서 총알 나올 때 쏙차지 말라고 우리 겁이 나서 그랬죠. 그런데 또 다시 통화가 나가니까 이제 조준 사격을 한 거야. 라부상부 옆에 간통성이고 여기 가슴. 예. 우리 그 친구 옆에 가슴통 한 사람 사망했는데 어딜 맞아서 죽는지 몰라요. 우이락을 뭐요? 그 검정근이 그 있고 둘이 해가지고 간 하나에 둘이씩 해가지고 한 2구 정도 야산으로 가는 걸 그날 저희가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식구는 아닌데 다른 사람도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나중에 경찰서 서장 집회를 탈주한 시민들이 그 앞장서 오면서 군부대 군인들이 집중 사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확실하게 몰라도 3명이 죽은 줄 알아요. 저는 2사단. 네. 2사단 수색이었죠. 양구에 있는. 그때 이제 5.18 당시 교대 날짜인데 교청이 두들겨서 이쪽 인근 부대로 지시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오게 됐지. 여기에 이틀이 있었어요, 이 부대. 사바고, 방독면 그런 것을 지급받고 기관병 연수하에 갔었죠. 이렇게 이제 잘 돼 있는 본부지 아니고요. 밋밋한 본부. 신원조회 하겠다는 그분들의 보조를 우리한테 시킨 거죠. 사부로 흙은 제쳐놓고 뜯어서 보니 이제 구더기가 바글바글. 아주 손가락만 하더라고요. 그분들 뭐 이 얘기인즉슨 부패가 돼서 저희가 안 된다고 제 기억이 맞다면 세구가 맞아요. 자, 해남의 역사적인 장소 몇 군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 위에 있는 저게 지금 5.18 사적지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해남 중학교회가 있는 지금 저게 이제 표지석입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오고 가면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해남 군청 광장이라고 있죠. 저기는 어떻게 됐던가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데가 저기 해남 군청 광장이어가지고 그쪽에가 있고요.
처음에는 읍교에서 밥을 해가지고 군청 앞에까지 날려다가 먹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군청 앞 광장에다가 그 밥을 할 수 있게끔 그 설치를 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한테 밥을 해서 먹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흥사는 저희 시대들이 저녁에 집에를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고 그러니까 해남 대흥사에서 숙박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을. 그리고 마산면 상등리는 어쩌던가 저기서 발포를 해가지고 인명사고가 나는 지역이고요. 백야리 군부대 저기는 그때 당시 22일 날 오후에 차량 한 50대에서 한 60대 정도가 군부대로 한마디로 저희들이 쫓아가갖고 무기를 내주라 그렇게 대치를 하다가 광주에서 무장 헬기가 와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해산 안 하면은 발표를 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또 거기서도 순간적으로 이제 책임자들이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되돌려 갖고 오는 지역입니다. 우술제에서도 사람이 제일로 많이 이제 사망했던 데가 우술제라 또 이제 표지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광주 5.18 국립묘지에 지금 앉아있는 당시 5.18 당시 해남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가슴에 총을 맞아가지고 한 1년여 동안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숨진 그 정상덕 씨의 묘를 해남고등학교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묘지 참배를 가는데 학생들이 올라가면 저렇게 이제 묘비를 싹 이제 청소해주고 이제 내려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김덕수씨 판결문이라고 돼 있죠. 예. 저분은 그때 해남에서 제일 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도 해남 중학교 출신입니다. 해남 중학교 17회 국가를 상대로 다시 재심 신청을 해가지고 39년 만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죄를 받고 1년을 더 이상 못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회장님께서 지금 아까 계속 아직도 5.18의 명예회복이 안 됐다고? 아니 아직도 5.18의 진실규명이 안 되고 있다고? 이게 믿어지시나요? 벌써 45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회장님께 좀 더 몇 가지 추려서 자세히 좀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회장님, 35주년이 지났는데 우리 이 해남의 5.18 후제 진실규명이라거나 명예회복이 절실하다고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45년이 지났지만 무차별 발표와 안매장 의혹은 여전히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채 당사자와 목격자 유족들은 이렇게 하나둘씩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해남 5.18 역사는 우리 국민들 여러분에게 자긍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장에서도 여러분의 선배들이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자랑스러운 역사의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남 5.18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5.18의 역사와 그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미래 세대인 여러분들부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자긍심으로 살아주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